나이도 좋았는데 지금 못 쫓아서 이런 여행 좀 헐렁헐렁거리는 거야. 순간 뜬거든 말이야. 너만이 알아. 성신아 이거 하나 못 쫓았어. 이절 들어가지고. 걔가 막 어찌 않냐? 아니 나도 그냥 스카이프. 아니 너 내용 말고. 얘한테 얘기하는 자자 이제 903번 네이버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해볼 테니 문제 좀 읽어보면서 나열할 수 있으면 좀 나열 한번 해보면서 일찍 끊어보세요. 일 1분만 더 해보세요. 자 해볼까? 자 일단 지금 A에는 동차가 영현이 등차 수열이래요. 그리고 B1과 A1은 같다 했고 Bn에 대해서 막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Bn은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결국 등차 수열 AN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난 Bn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AN으로 좀 표현하면서 AN으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쨌든 뭐 등차 수열에 대해 AN을 파악하셔야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나열 좀 해보자. 자 B1은 A1과 같다 되어 있죠. 자 B2 두 번째 행 같은 경우에 지금 n자리에 3의 배수가 아닌 수인 2를 집어넣어야지만 B2를 구할 수 있죠. 그럼 B1에서 A2를
더한 거 맞니? 그래서 B1인 A1에다가 A2를 더한 거 A1 더하기 A2다.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 세 번째 항은 3의 배수라고 3의 배수라고 쓰면 안 돼요. 써야 돼요. 죄송해요. 지금 n자리에 3이니까 3 집어넣으시면 B2에서 A3을 뺀 거. B2는 근데 요 자식이니까 난 A로 작성하기로 맘먹었으니까 그래서 B2인 A1 더하기 A2에서 A3을 뺀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니? 자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보자. 자 네 번째 항 B3에다가 B3은 이거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가 몇 더한 거? A 4를 더한 거. B5는 방금 구한 A 4에다가 A5를 더한 거 아니니? 마찬가지로 5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해야겠죠? 슬슬 귀찮긴 하지만 여섯 번째 항까지 써볼게요. 자 그럼 방금 구한 A5에다가 B5에다가 뭐 한 거? A6을 뺀 거. 슬슬 좀 귀찮죠? 규칙성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돼? 부호만 보시면 풀풀, 풀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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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 풀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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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더하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규칙성이 보이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풀풀마가 반복되는 구조이니까 지금 B10 같은 경우에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B10 같은 경우에 풀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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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나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 그 10개 다 쓰기 싫잖아. 그리고 A에는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럼 등차 수열답게 좀 문제 풀자.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항이랑 3항 빼면 등차 수열이다. 그치?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A1 빼기 D 더하기 A4 빼기 D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 이해돼? 그럼 B10은 쓸 수 있어? A1 빼기 D 더하기 풀풀 맞쓴 거야 지금? 그럼 A4 빼기 D 풀풀 맞쓴 거야? 그리고 A 몇? 7 빼기 D 풀풀 맞쓴 거야? 몇 개 쓴 거야 지금? 9개 쓴 거야? 9개의 항 쓴 거야? 그럼 여기다 뭐해? A 10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얘가 지금 뭐와 같다? A 10과 같다. 문제에서 B10과 A10은 같다 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지금 누가 0? 얘가 0. 따라왔어? 둘이 같으니까 소거돼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1 빼기 D 그냥 이게 A랑 D로 쓸게요. A 빼기 D 더하기 얘는 A 플러스 3D인데 D 빼서 A 플러스 2D 얘는 사실상 D 빼면 6항이니까 A 플러스 5D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3A 플러스 6D가 0이구나. A는 마이너스 2D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B10과 B8 구해볼까요?
B8 같은 경우엔 풀풀마 풀풀 이렇게 쓰면 8개니까 A1 마이너스 D 플러스 A4 마이너스 D 여기까지 몇 개 쓴 거야? 6개 쓴 거죠. 그래서 8개 써야 되니까 2개 더 풀풀 A5 죄송해요. A7 A8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몇 A? A 4A 플러스 몇 D냐? 마이너스 2D 6D 그럼 4D 7D 11D 따라왔나? 맞겠지? 11D 아는 느낌인데 다시 마이너스 2D 여기 3D가 더 있구나 3D 더해서 14D 맞나? 맞았던 것 같아. 그럼 얘 몇 D? A가 마이너스 2D니까 6D 따라왔어. 그리고 B10 같은 경우에는 A10과 같다 했죠? A10은 A 플러스 9D니까 몇 D? 7D 7D분의 6D 답은 7분의 6 13 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가다가 들어갔지만 노가다 하다가 잠깐 내가 멈췄던 그 2가지 포인트 기억나요?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풀마의 반복을 파악하고 6항부터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뭐 이전에 더 파악했으면 그 전부터는 뭐 더 안 나가도 되겠죠. 풀풀마 가지고 반복한 거라.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이 중앙의 차이를 마이너스 D로 해석한 거. 그 2개만 있었으면 사실 이 문제는 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쓰는 것보다는. 이해됐지? 다음 904번. 자, 미래에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28학년도 4월 고3 예시문항 14번. 28학번 여러분의 수능 예시문항입니다. 풀어보셨나요 혹시? 예시문항 14번 13번 치고는 좀 어렵게 나왔더라. 예시문항이 살짝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시문항의 난이도가 뭐 수능의 난이도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904번 문제 좀 읽어보고 할만합니다. 7항 한번 생각해보세요. 7항이나 1항 둘 중에 하나 생각 좀 해보세요.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 정환식이 나와 있는데 n 플러스 1항에 대해 n항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4항 가지고 7항 앞으로 나아가시거나 1항 거꾸로 가시거나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n이 4일 때 혹은 n이 3일 때 뭐 3 이하냐 4 이하냐 이 n이 의미하는 건 항이야 항 번호야? 항 번호죠. 지금 n번째 항에서 이 n에 대해 번째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항 번호죠. 그래서 항 번호에 대해 문제 조건이 주어졌다면 사실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4 이상의 항들은 네 번째 항부터는 이 관계식을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 항 이하는 이 관계식을 따르시면 되는 거니까 4부터 7까지 갈 때는 얘 가지고 푸시면 되고 4 가지고 1 풀 때는 얘 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4항이 지금 2로 주어졌으니 7항 먼저 구해볼게요. 저는. 자, 일단 5항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 2 대입해서 2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6항은 여기다가 k 곱한 다음에 2 더하면 되죠. k 곱한 다음에 그럼 2k 제곱 2k에다가 2를 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항에다가 k 곱해서 2를 더하시면 되니까 2k 세제곱 2k 제곱 2k 플러스 2 숫자 2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7항 구했습니다. 뭐 구할래요 이제? 첫 항 1을 구해야겠죠? 자, 그래도 첫 항 구하시기 위해 거꾸로 가봅시다. 이번엔 자, 4항이 2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 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k를 넘기면 되겠지. 그러면 4항에서 2k를 더한 게 3항.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2k를 더하시면 2 플러스 2k. 2항은 2 플러스 몇 k? 그치, 4k. 그리고 1항은 2 플러스 6k.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된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누구랑 누구랑 같다 했냐면 7항인 요놈과 1항인 요놈이 같다 했으니까 둘이 등식 세워서 풀면 되지. 그 둘이 등식 세우고 봅시다. 그러면 6k 2 넘기신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2k 세제곱 2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돼서 얘 2k로 묶을 수 있죠? 2k로 묶으시면 k제곱 k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랑 누구? 0이랑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되겠지. 따라하니. 자, 그러면 k가 0일 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뭐 해볼까요? k가 0이면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2 맞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니까. 자, 그리고 k가 1이면 첫 번째 항은 8, 두 번째 항은 6 맞니?
K가 마이너스이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맞니? 그래서 이놈들에 대해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해주시면 얘는 4, 얘는 14, 얘는 18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답은 16이다. 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나 무슨 느낌이 들었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두 가지 가능성. 다항에서 7항으로 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정방 연도선을 하고 세 번, 내가 4번째에서 이제 첫 번째로 거꾸로 가는 역방의 행도. 가능하게 출제한 딱 의도가 보이지 않니? 뭐로 낼지 모르겠지. 둘 다 공부해.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난 모르도 내도 난 예시했다. 약간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넘어가서 오늘 905번 수능 문제, 수능 21번 대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그 문제. 자, 만약에 못 건드려 보신 분들은 지금 미션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항을 한번 배워보자. 두 번째 항. 자, 30초만 더 해보고 같이 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요 문제는 뭐 교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거긴 하지만 뭐 문과 수능 이었고 21학년 되면 문이과가 나뉘어져 있는 마지막 수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 별게 없는 게 그냥 문제 조건이 있죠. 실험. 조건에 맞춰서 그냥 식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풀려요. 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7항이 나왔어. 이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7항은 홀수죠? 홀수항. 가나 중에 뭐 이용할래? 나를 이용해야겠죠. 2n 플러스 1이 홀수고 2n은 짝수니까. 그래서 나에다가 누구 대입? 3 대입.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아 얘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한 다음에 2를 뺀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려면 지금 요 자식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알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도 필요에 의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시면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얘는 두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 여기까지 괜찮니? 자,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홀수 번째 항이니까 누굴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1을 대입해 보시면 얘는 두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빼기 2.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항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어요? 요 자식을 대입할 수 있지 않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냐? 두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빼기 2에다가 2를 뺀 거. 따라왔어 여기까지? 맞죠? 근데 얘들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뭐라 쓸 수 있니? 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맞지? 두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곱한 거. 좀 더 간단하게 쓰면 두 번째 항에 몇 더한 거? 1 뺀 거.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요놈은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항에서 1 뺀 거.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3 뺀 걸 곱한 다음에 2를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따라왔어? 그러니까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입밖에 없다. 그러면 요 자식이 지금 전개해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항에 제곱 빼기 3a2 빼기 2가 2라 했으니까 4가 0이다. 따라왔어? 나 또 한 거 전개밖에 없다 얘들아. 그쵸? 전개밖에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항이 4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뭐가 돼요? 4a1은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첫 번째 항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가 되겠다. 맞니?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왜? 첫 번째 항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 문제 조건 먼저 알았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전부 다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항은 뭐예요? 4고요. 세 번째 항은 뭐예요? 둘이 곱한 다음에 2 뺀 거니까 둘이 곱한 다음에 2 빼시면 1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저 전개식이 되게 쉬워지는데
얘는 지금 A2가 4기 때문에 얘는 4A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얘도 4니까 4AN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4배에서 1 더해라 혹은 4배에서 2 빼라. 따라왔지. 그럼 이제 25항 구해볼까요? 필요에 의해 그냥 저식을 계속 쓰시면 돼요. 자, 25항 같은 경우엔 홀수니까 나 조건에다 대입하시면 n자리에 1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12를 대입하시면 4a 12 마이너스 2. 12항 알아 몰라? 모르죠? 또 쓰세요 식을. 12항은 4a 6 플러스 1 맞지? 6항 알아 몰라? 모르지? 또 쓰세요. 6항은 4a 몇? 몇? 3 플러스 1 맞니? 3항 알아 몰라? 알아. 3항은 1이죠. 3항은 1이니까 얘는 5점. 5 집어넣으면 25점. 25 맞나? 21이죠. 21 집어넣으면 84니까 82점. 끝!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나 한 거 대입한 거 조건에 맞춰 식 쓴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참말 넘어가서. 자, 906번과 907번으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906번 해보셨나요? 조금 이거 그냥 바로 하자. 문제 읽어보고 계세요. 바로 할게요. 쓴 다음에 어떻게 풀래 이 문제?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걸 같이 풀어봤는데 푸는 시간을 어제 좀 많이 줬거든. 많이 줬는데 막 풀다가 이게 가능해요 이러더라고. AN이랑 SA랑 더했을 때 K로 계속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니? 뭐 감이 그렇게 오는 상황은 아니거든. 첫 항과 SA를 더해도 K고 A랑 SA를 더해도 K고 S3이랑 A3을 더해도 K고 그러니까 전부 다 K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다가 그냥 이제 뭐 항을 막 다 구해보더라고. A를 A, A3을 다 구해본 다음에 결국 와씨 미쳤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풀어본 적은 있거든 학창 시절 때. 근데 그건 사실 좋은 풀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항을 전부 다 구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각 항을 구하는 상황은 사실 점화식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에 점화식이 주어졌으면 각 항을 구하는 건 쉬워 얘들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n항과 sn 사이의 관계식 이거는 점화식은 아니다. 이거 자체가 얘들아.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라 항과 합 사이의 관계식이거든. 결이 다르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각 항을 전부 다 구해 보겠다라는 건 살짝 무모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 SM 가지고 뭐 만들면 돼? 우리 AM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아? 합을 가지고 항을 만드는 방법. 합을 가지고 항을 만드는 방법. 결국 항을 파악해야지만 그 수열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S 가지고 A를 만드는 방법. 뭐예요? SN에서 SMI를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합과 합을 빼면 항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 A, 엠마 1, S, 엠마 1도 마찬가지로 K일 거니까 N자리에 엠마 1을 집어넣으시면 두 식을 빼자. 이해돼? 따라왔어. 그러면 둘이 뺐을 때 뭐가 돼요?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SN에서 SN 빼면 A N은 0.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AN은 2분의 1 A N마 1 이거 아닌가? 따라왔어. N은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S N마 1을 썼으니까 와 이게 점화식이야 얘들아. N항과 N마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게 바로 점화식이다. 심지어 이 점화식은 낯선 점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 혹은 등비 수열의 점화식 중에 뭐야? 그치 등비지. 2분의 1씩 곱하면서 진행해주세요. 2분의 1씩 곱해주면서 진행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구나. 그러면 n은 2 이상이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까요? 두 번째 항부터일까요? 두 번째 항부터일까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에요. 얘는 첫 항부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완전 등비 수열이야. 왜? 여기가 지금 n-1이잖아.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1항에 2분의 1 곱하면 2항. 그러니까 1항과 2항도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얘 첫 항부터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n 플러스 1항이 AN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고 여기에 n이 2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를 살짝 봐야 돼요. 디테일한 건데 지금 여기에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항에 2분의 1 곱해야 3항이다. 3항에 2분의 1 곱해야 4항이다. 그러니까 요 놈은 두 번째 항부터 이게 성립하는 상황인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이게 성립하는 상황인 거지. 2 집어넣으면 첫 항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얘는 첫 항부터다. 2 이상 썼다고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다. 그러면 첫 항은 너무 쉽게 구하면 되죠. 첫 항은 어떻게 구해요? 1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A1 더하기 S1은 K가 되어서 얘는 A죠? 그래서 2A가 K니까 A는 몇? 2분의 K. A는 2분의 K이고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오니. 그럼 문제에서 6항까지의 합이 189다라고 나왔으니까 6항까지의 합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
1 공비 분의 첫째 항 2분의 k 곱하기 1 2분의 1의 여섯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다 날리시면 k 곱하기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63이 되어서 얘가 지금 189다 나와있죠? 그러면 63, 189 날리시면 3이 되고 k는 192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따라왔어. 좋습니다. 자, 907번. 907번 푸셨나요 혹시? 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빡세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수열에서 이 문제 정도로 나오면 안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풀거나 너희가 한 20분 남았으면 풀어. 그러니까 이걸 다 풀었는데 이것 빼고 다 풀었는데 20분 남았으면 사실상 뭐 내신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요. 수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 수능은 100분이잖아. 오늘 뭐 수능 시험 수학 시간이 남는다며. 30분 자고 푼다더라. 그러면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30분 자고 컨디션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면 머리가 말 때. 시간이 딱 되는데 30분 자고 풀. 그러니까 다 못 푸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 건드리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능 때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능 때도 그러실 분 있나요? 30분 자고 푸실 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100분 동안 집중을 다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 100분 중에 70분만 집중할 생각을 하냐고. 왜 그런 전략을 취하냐고. 진짜. 그래서 907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어렵다기보다 귀찮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너희를 시켜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할 수 있거든 사실. 못하는 사람은 없어. 이 문제 못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못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못 푸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귀찮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문제에서 계속 들어. 근데 그걸 견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야. 벌써 하기 싫어한다. 나 다 할 거야. 이거 다 들어. 아무도 못 풀잖아. 다 같이 해보자 우리. 다 같이 도전을 해보자. 자, 다 같이 6페이지 피시고. 자고 있던 지효 일어나시고. 민재 핸드폰 보지 마시고. 민재 없습니다. 박민지 씨 핸드폰 보지 마시고. 다 같이 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 그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며칠? 24학년도 6월 53 1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K이고 우와! 첫 번째 항이 주어졌어요. K로 얘는 뭐 당연히 정방향으로 푸는 문제이지 않을까. 첫 번째 항이 K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도 그냥 3, 4, 5, 6항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정방향이죠. 뭐 역방향을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K 상황에서 정마식도 지금 딱 나아가기 좋은 정마식 n 플러스 1항이 n항에다 이런 식으로 더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항, 4항, 5항, 6항 곱해봤을 때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문제 조건부터 살펴봅시다. 4개를 곱했더니 0보다 작대요. 음수는 몇 개? 짝수개, 홀수개? 그치, 홀수개 있는 상황 맞지? 그래서 마마마 풀 이거나 마 풀풀풀 이거나. 그래서 일단 음수가 홀수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문제 겨우 6항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첫 항 가지고 6항까지 구해보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항은 문제가 없어요. 첫 항은 K이기는 한데 K는 양수야, 문제가 지금 자연수라고 나왔거든. K는 자연수. 그러면 K는 양수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양수인 항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식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K에서 1 집어넣으면 2를 빼고 K를 빼는 거니까 뭐야,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1 집어넣은 거야. 2항은 1항에 2를 빼고 K도 빼라. K 빼면 날라가고 2 빼면 마이너스. 맞지? 두 번째 항까지도 문제 없다, 얘들아. 두 번째 항은 음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항 해볼게요. 세 번째 항도 사실 문제가 없어. 음수인 항이니까 위야 아래야? 위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지금 2항에 대해 3항 구하고 싶은 거니까 n자리에 2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k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k가 돼. 따라왔죠. 이거 그냥 대입이지. 여기까지. 얘들아, 이제 3항은 양수니 음수니 혹은 모르니? 모르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구분지어서 푸시면 돼요. 양수인 것부터 풀래, 음수인 것부터 풀래. 여기서도 선택이야. 간단한 거 먼저 하는 게 낫거든. 양수가 편해, 음수가 편해.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풀 문제 아니야. 케이스를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순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너희가 순서를 정해야지. 양수가 편해, 음수가 편해. 양수가 편해요. 왜? 양수는 K가 몇일 때밖에 없어. K는 자연수야, 얘들아. K는 자연수. K가 누구일 때만 양수야? 1일 때만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딱 1일 때만 양수니까 아, 얘 K에 1 집어넣어서 양수인 케이스 찾으면 되겠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지금 이 A3에 대해 구호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A3이 양수일 때 K가 몇일 때? 1일 때 그때부터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4항, 5항, 6항, 7항 구해보세요. 지금 7항까지입니다. K가 1이라고 하시면 4항, 5항, 6항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봤나? 아직 남았나? 15초. 15초 뒤에 보겠다.
15초 걸렸다. 자, 상황을 구해보겠다. 자, 상황이 0보다 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 빼기 6 빼기 K가 1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6 맞아요. 5항은 마이너스 6은 음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 그리고 더하기 8 빼기 1 맞아요? 잘못 구했다. 어쨌든 6항은 1은 양수니까 아래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1에서 10을 뺀 다음에 1을 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맞아요? 구했지. 그냥 여기 대입해서 풀면 되잖아. 그러면 문제 조건 만족해 안 해? 지금 3, 4, 5, 6항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풀풀 마마니까 얘는 곱했을 때 양수겠지. 그러니까 K가 1일 때 문제 조건 만족 안 한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들아 3항은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음수여야 하겠지. 양수면 문제 조건 만족 안 하니까. 따라오니? 그래서 지금 3항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K는 어떻게 돼야 돼? 누구보다 커다? 얘가 음수니까 2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구나. 따라왔어. 2는 안 돼요. 왜 안 돼? 얘가 0이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다 곱했을 때 0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3 이상의 자연수부터 가능한 거다 지금. 따라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3항은 무조건 음수가 된 상황이고요. 자, 3항이 무조건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4항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얘가 음수니까 3항은 음수니까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3항 지금 2-K에다가 몇을 더하고 몇을 더하고 6을 더하고 K를 빼면 된다. 8-2K. 여기까지 따라왔니? 4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5, 6항 중에 4항까지 왔어요. 4항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니 몰라요? 모르죠. 다시 시작. 양수부터 할래, 음수부터 할래? 귀찮아한다. 슬슬 귀찮아한다. 제일 어려운 문제라니까. 오래 걸리는 문제라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너네가 해봐야 된다니까. 어차피 안 할 거예요 하지 말고 해봐야 너네가 깨닫는다니까. 이 문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주니? 처음부터 이 문제는 20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라고 써져있니? 안 써져있다니까. 풀다가 느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할래? 양수일 때부터 해볼까요? K가 몇일 때 양수야? 3일 때만 양수 아니야? 3일 때만? 2 이상이니까 지금 2보다 큰 상황이니까 3 말고는 없잖아. 그럼 두 번째 상황 A사가 양수인 상황인데 K가 3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제 조금씩 줍니다. 이제 그래도 상황은 결정 지었으니까 아까 3개 구했다면 이번엔 2개만 구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그리고 하면서 빨라져요. 점점점. 규칙성이 점점 손에 익으면서 점점점 빨라져요. 해봤니?
자 지금 3항은 음수인 상황이고요. 무조건. 4항은 K가 지금 3이라고 한다면 2라는 양수죠. 그러면 5항은 2라는 양수에다가 몇 빼고? 8 빼고 K인 3을 또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9 맞니? 그리고 6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라는 음수항에다가 몇을 더하고 10을 더하고 K인 3을 빼라 맞니?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2 맞아요? 다 이렇게 구했어? 그럼 지금 얘 문제 조금 만족해야 하네요.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까지. 문제 조금 만족한다. 마마마 풀이니까. 그래서 K는 누가 될 수 있다? 3이 될 수 있다. 하나 찾았다. 끝이 아니다 얘들아. K의 합이다. 끝이 아니다. 자, 점점 빨라진다 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항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상황 한번 해볼게요. 자, 음수라고 한다면 K는 누구보다 클 때야? 지금 4보다 커야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K가 4보다 클 때 지금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 번째 항은 이미 음수가 나왔고요. 네 번째 항은 지금 마찬가지로 8-2K인데 얘도 음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이제 좀 나랑 같이 하자. 구원해 드릴게요. 자, 음수야 음수. 자, 음수니까 위에다가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방금과 8-2K에다가 몇을 더하고 몇을 더하고 도와줘라 그래도 좀 8을 더하고 K를 빼면 되지 않을까? 따라왔니? 그럼 얘는 지금 16-3K.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또 구분을 지어야겠네요. 자, 이제 다 왔다. 이제 5항이잖아. 겨우 6항 하나다. K가 몇일 때? 5일 때. 그래 느낌이 이제 오잖아. 그래서 K가 5라고 한다면 5항은 몇이 될 것이며 1이 될 것이며 6항은 양수인 항이니까 1에서 10을 뺀 다음에 K인 5를 빼시면 되겠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양, 문제 조금 만족? 하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케이스. 다섯 번째 항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항이 음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지금 뭐가 돼요? 그냥 16-3K인데 이 16-3K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니까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돼야 돼? 음수인 16-3K에다가 몇을 더하고 10을 더하고 또 K를 빼라 맞니? 그럼 얘는 뭐가 돼? 26-4K가 되지. 따라하니? 끝났다 얘들아. 지금 세 번째 항 음수, 네 번째 항 음수, 다섯 번째 항 음수, 여섯 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럼 4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26보다 작아야겠지. 맞니?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3K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16보다 커야 돼요. 둘 동시에 만족하는 K값 딱 하나 있다. 누구? 6 하나 있지 않니? 6. K는 3분의 16보다 커야 되며 4분의 26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6 하나 딱 남았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6, 5, 3. 다 더해서 14.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지. 그러니까 안 푸는 게 낫지. 그냥 안 풀어도 돼.
나 이거 맞추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느껴보라고. 수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근데 이거 몇 번 문제야? 15번 문제야. 그러니까 15번이면 100까지 맨 뒤야. 그러니까 그 너희 학년 기준으로는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희 선배들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저는 그 소신을 지켜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대로 푸는 소신이 있습니다. 뭐 저는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고 그 다음에 15번 풀고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라는 소신을 만약에 지킨다면 15번 풀다가 시험이 끝나요. 이거 풀다가 시험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16번부터 30번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얘기야. 수열 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면.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도 답을 맞추더라 해도 겨우 이거 4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틀려도 96점이야. 다 맞춰도. 아니 다 맞추고 힘들겠지만 물론. 어쨌든 얘가 안 풀어도 된다 이거야. 안 풀어도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거보다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문제에 안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풀다가 느껴봐야 된다. 이거 이 케이스 미치듯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 넘겨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희 10분 쉬었다가 테스트를 보겠습니다.